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좀 늦게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의 딩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생각이 크게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아이를 좋아하고 가정적이다 보니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굉장히 육아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을 먹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다가 연애가 짧았어요. 사귀고 나서 결혼식까지 10개월이 딱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 둘이 덜 친한 거예요. 농담이고. 친하죠. 친하니까. 예, 부부니까 친한데 조금 더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년 동안 좀 신혼을 즐기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자. 그래서 3년을 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가 좀 됐을 때 지금부터 슬슬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 이제 결혼할 때 산전 검사도 했고 뭐 남편도 저도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가봤어요. 자연으로 임신이 잘 안 되길래 제가 그냥 사무실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그전에는 뭐 딱히 병원을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어요. 그 피 검사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다낭성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슈가 있나 해서 봤는데 거기가 뭐 난임 전문 병원은 아니었고 그냥 산부인과였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낭성 끼가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자연으로 조금 더 해보시거나 진짜 급하시면 뭐 인공수정이나 난임병원을 가보셔도 되는데 뭐 이게 되게 뭔가 문제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자연 임신을 1년 정도는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뭐 난임병원이나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배란 테스트기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 제대로 좀 안 찍히는 거예요. 그 테스트기의 결과가. 그래서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러게요. 근데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한번 좀 더 해보죠. 뭐 다음 차수를 기다려보죠. 근데 뭔가 테스트기도 안 지키고 이상한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그 병원에 대해서 쏟아내는 이유가 너무 야속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다 못해서 난임병원을 갔어요. 난임병원을 갔더니 그 검사지를 그대로 리포트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절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난소증후군이었고 그 수치도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한번 무조건 이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왜 그 병원에서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인데요? 라고만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 뭐 다른 검사도 해보니까 나팔관도 한쪽이 막혀 있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인공수정도 쉽지 않으니 그냥 바로 시험관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속상하긴 하죠. 이 힘든 여정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되다니 너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근데도 그냥 뭐 원래 제 성격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고 하고서 보낸 나의 수개월의 시간이 6개월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그냥.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시험관 하면서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울었어요, 혼자. 병원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친정 얘기해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절주절 화풀이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제 많이 가시는 차병원, 강남 차병원을 다녔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가장 대기 많이 했을 때는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것 같아요. 예약을 해도 갑작스럽게 뭔가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기시면 비워져 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마음을 놓고요. 포기를 하고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대기하는 그 핑크색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계속 일했어요. 어느샌가 그러면 절 불러요.
그럼 가서 이제 진료를 받거나 또 검사를 하거나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총 4번의 채취를 했고 중간에 한 번은 이제 이식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이거 굳이 넣어도 뭐 별 소용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효율적으로 일하죠.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총 4번의 채취와 3번의 뭐라고 하죠?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걸렸더라고요. 1년 좀 안 되게 걸렸는데 그 과정은 쉽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낭성이다 보니까 난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난자가 진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취를 할 때 난소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주사 바늘을. 그래서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 빼내는 거예요. 난자를. 근데 이게 보통 뭐 10개 뭐 이 정도만 빼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한 차수 때 35개? 많게는 40개 가까이가 생겨요. 포도알처럼. 그럼 그거를 주사를 35번, 40번을 찔러서 얘네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난소가 자극이 많이 받았겠어요. 그럼 난소가 진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하거든요. 그럼 깨어났을 때부터 이제 여기 난소 부분이 정말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할 때는 이게 띵띵 부어요. 그래서 복수가 나중엔 차요. 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 주사로 빼냈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물이 차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얼굴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복부, 자궁 난소 있는 쪽이 너무 많이 부어서 아파서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 복수 찬 거를 빼기 위해서 병원 가서 또 처치를 받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복수가 심하게 차서 그걸 빼는 처치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알부민도 맞으러 가고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시험관을 하면서 시험관 4차 만에 몸무게가 5kg가 늘더라고요. 물론 한 차수 끝나면 좀 빠지긴 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뭐 힘들었겠죠. 근데 마음 힘들었던 건 다 미화가 돼서 이제 없어졌어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생생히 기억나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아팠던 거.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비대해진 모습을 거울로 볼 때 그때가 사실 그게 마음이 아팠네요. 힘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의 시험관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이었는데요. 남편한테 인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사실 너무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좀 참새거든요. 남편한테 빨리 얘기해야 돼. 안 그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피검사 이제 하러 가잖아요. 시험관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가서 피검사를 받아서 임신인지 비임신인지를 확인해요. 임신이 아니어도 가서 확인을 해야지 종료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임신 테스트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저는 한 4, 5일 차 때 이거 느낌 좀 다른데? 라고 느꼈어요. 일단 발끝부터 뜨거운 게 느껴지고 물론 제가 한 1, 2차 때였나? 그때도 한번 비슷한 걸 느끼긴 했는데 아니야, 뭔가 달라. 좀 비슷한데 강도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때부터 임신 증상이 절대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느껴요. 너무 간절했나? 그래서 일단은 열이 뭔가 올라오고 발끝이 저려서 아예 한숨을 자질 못했어요. 그래서 왔다. 이거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한 일주일째까지는 제가 버텼어요. 버티고 안 하다가 한 일주일째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연하게 2줄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2차 때 이미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에서 이미 약간 그 아래에 시약선이 묻혀져 있는 거가 살짝 비치는 거를 저는 2줄로 계속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조금씩 진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좀 봐봐 이러고서 띡 줬어요. 그러니까 됐네? 하고 저 둘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밍아웃을 했죠. 이거 임택이랑 애기 초음파 사진을 딱 붙여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 아빠 사진 AI로 과거 사진인데 현대 사진으로 복원한 거야 하면서 이제 어머 그런 게 있니? 하고서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 엄마는
눈물이 콸콸콸콸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조금 울먹울먹 하셨고요. 너무 기다렸던 우리 집의 첫 손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선물로 시어머니, 시아버님께도 했더니 이제 너무 좋아하셨죠. 그게 이제 저의 인밍아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아,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관 하는 게 맞냐? 괜찮냐?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걸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창업과 동시에 그냥 시험관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리 잡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도 똑같잖아요.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자리 잡으면 뭔가를 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자리 잡는 게 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면 내가 얼마를 모으면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으면 제가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뭐 매출이 1억이 찍히면 10억이 찍히면 30억이 찍히면 그럼 자리 잡은 걸까? 저는 그건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으면 300만 원 벌고 싶고 3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또 좀만 더 자리 잡고 나면 좀만 더 자리 잡으면 해야지 하고 또 미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 잡는 거는 세상에 없다가 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한 2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험관 할래라고 하면 오히려 엄두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가 직접 뭔가 현장에 나가거나 대면을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때보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도 너무 복잡하고 많아져서 지금 시험관을 해서 출산까지 또 하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는 건 또 너무 힘들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둘째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수습할지는 지금 이제 또 막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어쨌든 저는 초창기 때 시험관을 결정해서 한 게 좀 너무 잘한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뭐 일이든 사람 일이든 아기 얼굴만 보면 사르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